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이라크전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승우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이승우 선수가 황희찬, 엄지성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문선민 선수와 함께 대체 발탁이 됐어요. 그런데 이승우 선수가 선발로 나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이선 자원들이 여전히 스쿼드가 좋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이선 자원이 대체 발탁으로 뽑힌 이승우와 문선민을 제외하고 봐도 배준호, 이강인, 이재성, 이동경, 홍현석 5명의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승우 선수가 지금까지 국가대표팀에 뽑히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선 자원이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었거든요. 사실 부상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합류하지 못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황희찬과 엄지성이 이번에 부상을 당했었고, 지금도 배준호, 이강인, 이재성, 홍현석, 이동경까지 있는데 여기에 정우영 선수도 이번에 뽑히지 못했었고요. K리그에서 또 잘하고 있는 양민혁 선수도 있죠. 이승우 선수가 K리그에서도 수원FC에서 뛰던 시절이 훨씬 더 컨디션도 좋고 플레이 자체가 물이 올라와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워낙에 스쿼드가 좋다 보니까 뽑히지 못했었고, 이번에는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뽑혔는데,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순번에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워낙에 많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이승우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중간에 대체 발탁이 됐기 때문에 정말 훈련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선발로 나오기는 일단 힘들어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승우 선수가 전술적으로도 약간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승우 선수의 선발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승우 선수가 수원FC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북에 와서도 선발로 뛴 경기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K리그에서 전북으로 이적한 이후의 기준으로 보면 8경기에 나왔는데 2경기가 선발이고요, 6경기가 교체 출전이에요. 이것은 이제 김두현 감독도 이승우 선수를 선발로 기용했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측면에 배치되면 정말 측면에서 빠른 공격 자원이 아니다 보니까 측면을 넓게 활용해주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승우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왼쪽에 있는 풀백이 과감하게 좀 올라와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또 측면 공간에 대한 문제점이 약간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이승우 선수가 그렇다면 가운데에서 뛰게 되면, 예를 들어 국가대표팀 기준으로 이재성 선수가 뛰는 이 자리에 뛰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승우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처럼 내려와서 중원 싸움도 많이 가담을 해주고 피지컬적으로 중원 싸움에서 많이 이겨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는 또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우 선수를 중앙에 쓰게 되면 사실상 세컨드 스트라이커, 투톱에 가깝게 쓰게 돼요. 그러면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전북이나 수원FC에서도 이승우 선수를 선발로 기용했을 때 투톱의 한 자리,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기용을 했을 때 팀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밸런스가 약간 어긋나는 장면들이 어쩔 수 없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의 장점도 분명하게 있지만 단점도 반대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대표팀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라크가 미드필더 싸움에 피지컬이 좋은 선수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홈이긴 하지만 이라크가 만만한 상대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승우 선수가 가운데에 출전하는 것도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발로 생각을 해봤을 때 홍명보 감독의 전술을 생각을 해봐도 일단은 변형 3백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승우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 위치가 이재성 선수의 자리와 배준호 선수의 자리가 유력하거든요, 왼쪽과 가운데. 근데 여기서 일단 배준호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3백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박용우 선수가 가운데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뭐 왼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명재와 서령우가 높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강인과 배준호가 약간 가운데로 좀 들어오죠. 그러면서 3백이 만들어지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명재 선수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중앙으로 내려와서 박용우 선수가 내려가지 않는 전형을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배준호 선수가 경기장을 넓게 사용해 줘야 된다는 뜻이 되죠. 근데 이 자리에서 배준호 선수가 좋은 점은 중앙으로 들어와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측면을 넓게 활용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승우 선수가 이렇게 측면을 넓게 활용해줘야 되는 역할을 가져갈 때는 약간의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명재 선수가 올라오지 않을 때 왼쪽 측면을 넓게 사용해줘야 되는 이 역할로는 이승우 선수가 아무래도 배준호 선수에 비해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이재성 선수 자리에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이명재 선수가 올라왔을 때 배준호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박용우 선수가 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미드필더 라인, 특히나 수비 라인 앞 공간에 황인범 선수 혼자 남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재성 선수라던가 뭐 이강인, 배준호 이런 선수들이 중원 싸움에 굉장히 많이 가담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요르단전에 후반전에 잘 됐던 플레이 중 하나가 배준호, 이강인, 이재성 이 선수들이 다 중원 싸움에도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고 중앙 미드필더로도 충분히 뛸 수 있는 선수들이라서 이렇게 이명재가 올라가고 박용우가 내려오면서 미드필더 라인에 황인범만 혼자 남았을 때 이럴 때 배준호, 이재성, 이강인이 가운데로 좀 들어와 주면서 중원 싸움을 많이 도와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승우 선수가 배준호 자리에 나오든 이재성 자리에 나오든 이렇게 가운데로 내려와 주면서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데는 아무래도 배준호, 이재성, 이강인, 홍현석, 이동경 이런 선수들이 훨씬 더 중앙 미드필더스러운 선수들이다 보니까 밸런스적인 면에서 홍명보 감독의 전술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미 선발이 되었던 선수들 배준호, 이재성, 이강인, 홍현석, 이동경 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이승우 선수보다 앞서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술적으로 봐도 박용우 선수가 내려가 있을 때 이건 울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선 자원들이 중앙 미드필더를 도와주기 위해서 중원으로 많이 내려와 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3백을 만들고 그 앞선에 2명의 선수가 위치하는 이러한 구도를 계속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런 역할을 이제 이승우 선수가 수비 라인 앞까지 내려와서 해주는 선수는 또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전술적인 포인트에도 이승우 선수가 선발로 나오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왜 이승우 선수를 대체 자원으로 뽑았느냐라고 한다면 이승우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이 우리가 이라크전을 하다가 보면 분명히 이승우가 필요한 순간 이승우만이 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갔을 때 득점이 나오지 않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면 혹은 우리가 이라크에게 뭐 선제골을 먹혀서 우리가 리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득점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이라크가 밀집 수비를 하는 순간 이제 워낙에 이라크가 피지컬도 좋기 때문에 밀집 수비를 한번 하면 굉장히 촘촘하고 아주 공간이 없는 우리가 밀집 수비를 풀어내기가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밸런스를 좀 생각을 하기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를 많이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승우 선수는 밀집 수비가 만들어져 있을 때 이 밀집 수비에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창의적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죠. 이제 이 장면이 이승우 선수의 플레이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나왔던 장면인데 이승우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굉장히 밀집해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또 공교롭게도 수원FC에 있을 때 전북과의 경기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승우 선수가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워낙에 밀집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순간적으로 도와주는 선수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서 이승우 선수가 정말 밀집 수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승우 선수가 정말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플레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승우 선수가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가운데로 밀고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을 순간적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이승우 선수가 아무래도 수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뭐 백패스를 한다거나 측면으로 볼을 돌린다거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승우 선수가 여기서 그냥 말 그대로 직진 돌파를 성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비수들의 움직임을 보면 한 선수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까봐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약간 무게중심이 쏠렸어요. 그런데 이승우 선수가 여기서 이 좁은 공간에서도 세밀한 볼터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밀한 볼터치를 통해서 좁은 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 이것을 갖춘 선수가 이승우 선수다 보니까 이 사이 공간을 상대가 예측을 하지 못할 때 쭉 뚫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뭐 이승우 선수의 커리어 스페셜에 길이길이 남을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을 때도 이승우 선수가 정말 대담하게 볼을 끌고 좁은 공간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결단력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좁은 공간으로 뛰어들었을 때 본인이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 그리고 상대가 아무래도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런 창의성 이런 것들을 이승우 선수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물론 그런 능력을 이강인, 배준호, 홍현석, 이동경,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또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이승우 선수의 기본적인 움직임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배준호, 이강인, 홍현석, 이재성, 이동경 이런 선수들에 비해 조금 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저돌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저돌적인 움직임 한 방에 물론 여기서 턴오버가 나온다면 무리한 돌파가 되면서 역습의 빌미를 줄 수도 있지만 돌파를 성공하기만 하면 결정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뭐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굉장히 날카로운 이승우 선수의 장점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런 플레이를 활용해봐야 되는 시점이 우리가 후반전으로 넘어갔을 때 득점이 정말 필요로 하는 상황 그리고 상대가 완전히 내려가서 밀집 수비를 만들고 있는 답답한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승우 선수의 저돌성과 창의성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플레이 이런 것들에 우리가
모험을 걸어봐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특성들은 문선민 선수도 똑같이 이제 적용되는 특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우 선수가 K리그에서 하는 플레이들을 보면 중앙 지역에서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수들을 놀라게 만드는 플레이, 굉장히 창의적인 플레이들을 많이 해요. 이 장면을 보면 이승우 선수가 가운데서 볼을 잡는데 순간적으로 수비가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승우 선수가 볼을 잡고 돌아설 때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뛰어나가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이 선수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대 수비수들도 이승우 선수를 보느라 시야 각도가 기본적으로 가운데에만 쏠려 있고 이 측면 지역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승우 선수만이 이 움직임을 보면서 스루 패스를 찔러줍니다.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완벽하게 이 패스가 전달이 되고요. 이승우 선수 패스 한 방에 수비가 무너지면서 완벽한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이승우 선수가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게 되는데, 볼을 잡았을 때 이승우 선수가 이 라인 사이에서 확실한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서 슈팅, 여기서 득점을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볼 컨트롤을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줄 수 있는 플레이, 이런 플레이들을 이승우 선수가 충분히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최전방 원톱이라고 볼 수가 있는 주민규, 오세훈, 특히 오현규 선수 같은 경우에 오현규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최전방에서 계속 오현규 선수가 수비를 달고 다니면서 공간을 만들어줄 때 그 공간 안에서 이승우 선수가 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공격수와의 조합 자체도 이승우 선수가 공간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볼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고, 그러면 볼을 잡았을 때의 플레이가 강점인 선수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오현규 같은 이렇게 오프더블 플레이가 좋은 최전방 공격수와 호흡도 잘 맞아 떨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이승우 선수가 요 수비 라인 사이 공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서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연결이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최전방 공격수가 전방으로 뛰어나가면서 수비를 뒷걸음질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공격수가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수비를 뒤로 끌고 나가고, 그리고 측면으로 한 명의 선수가 뛰어나가니까 수비수가 측면으로 끌려 나가거든요. 이때 이승우 선수가 요 뒷공간으로 본인이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영리하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수비수들은 뒷걸음질을 쳤고요. 측면에 있는 선수는 앞으로 달려나가니까 이 앞 공간이 발생을 하는데, 이 공간으로 이승우 선수가 절묘하게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승우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갔고, 여기서 심지어 이승우 선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 아주 절묘한 로빙 슈팅으로 위협적인 슈팅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우 선수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 측면에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연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끌려나가는 순간, 그 순간 이승우 선수가 수비가 끌려나갔을 때 좋은 공간을 찾아서 가운데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승우의 좋은 움직임, 그리고 패스 한 방에 측면을 완벽하게 무너뜨렸고요. 여기서 이승우 선수가 패스를 받아서 가운데 있는 선수에게 컷백, 그리고 컷백을 만들어주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이승우 선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나 우리 대표팀의 이선 자원들이 워낙에 풍부하다는 거, 그리고 전술적인 밸런스상 이승우 선수가 왼쪽에서 뛰거나 아니면 가운데서 뛸 때 앞선에 뽑혔던 이미 국가대표팀에 있는 선수들에 비해서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선발로 뛰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승우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좁은 공간에서의 움직임, 창의성,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라크전에서 이승우 선수가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딱 한순간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승우 선수가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대표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승우 선수가 선발로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사실 국가대표팀에 뽑히는 타이밍도 K리그에서 전반기, 특히나 수원FC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컨디션도 좋고 활약도도 좋았어서 그때 뽑히지 않은 것이 조금 더 아쉬움이 가기도 해요. 하지만 본인에게 기회가 왔을 때 이승우 선수가 정말 어렵게 잡은 국가대표팀 기회이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을 증명해내서 대표팀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